저는 김문수 후보자의 서문시장 방문에서 했던 발언 중에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네. 저는 좌파 다 해봤다. 가난하게 사는 게 진보인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네. 오늘 그 선거운동 첫날인데 너무나 기운 빠지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우리가 뭐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한덕수 전 그 총리께서도 선대위에서 함께 안 하겠다고 말을 하셨고, 또 우리 같은 편인 줄 알았던 또 홍준표 계열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또 이재명 쪽으로 넘어가기도 했고, 뭐 너무나 좀 그 지역의 선거운동 중에 유세차가 늦게 오는 것도 있고 뭐 등등의 문제 때문에 기운이 빠지는데, 그래도 하나 잡고 갈 수 있는 거는 우리 후보자를 잘 뽑았구나. 우리 후보자의 가치관과 철학이 시장 경제주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있구나. 이분은 흔들리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갖고 왔습니다. 저도 똑같은 주제를 갖고 왔는데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그 단일화 과정에 사실 매끄럽지 못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 특히 우파 자유파 국민들께서 당의 또 지지자들 당원들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김문수 후보 특유의 뭐랄까 좀 추진력과 뚝심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지지율 격차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처음 부천 소사의 선거를 나갔을 때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도 3등으로 출발했다. 그런데 선거를 완주해서 할 때 본인이 결국은 역전성으로 당선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와 같은 대역전성의 드라마를 꼭 만들어내겠다는 다짐으로 오늘 첫 스타트를 끄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12시부터 지금까지 강행군을 통해서 잠을 한숨도 지금 자지 않고 강행군을 하고 있답니다. 아, 체력이 어마어마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네. 잠을 어떻게 자느냐, 이동 시간에 쪽잠을 자면서 예.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김문수 후보의 강력한 어떤 의지, 정신적, 육체적 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네. 그리고 저도 오늘 김문수 후보가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중앙선대위 발족식에서도 이런 말을 하셨죠.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 그런데 찢어버린다는 게 뭐 진보도 있지만 또 이재명의 유명한 말 있죠. 형수의 뭐를 확 찢어버리다 그런 것을 또 뭐 패러디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다음에 또 굉장히 인상 깊은 게 풍요롭게 하는 것이 진보이지 가난하게 하는 것이 진보인가? 각 개인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진보이지 김정은 혼자 자유롭고 모든 국민을 억압하는 게 진보인가? 이런 네. 어떤 말씀으로 선거운동 21대 대선 선거운동을 시작하셨는데, 어떤 진보의 정의를 정확하게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아주 가슴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네, 또한 그 이러한 발언 과정이 어떠한 정형화된 문구나 혹은 정형화된 시나리오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선대위 발대식을 하면서 박충건 의원, 탈북자 출신 그렇죠. 의원이시죠. 그렇죠. 박충건 의원을 무대 위로 모셔서 이런저런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본인의 그동안 쌓아왔던 가치관과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유만이 풍요로움을 갖다 준다. 그렇죠. 북한에 지금 자유가 없으니 풍요롭지 못하는 거다. 북한의 자유가 갖고 있는 사람이 김정은밖에 더 있냐. 김정은 그렇습니다. 말고는 다 풍요롭지 못하다. 여기 박충건 의원께서도 그동안에 김정일 수령님 만세했겠지만 나도 좌파로서 북한에 대해서 활동하고 다 했지만 이젠 다 안다. 다 알고 나도 해봤기 때문에 가난한 게 진보인가? 이 진보들을 깨워주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신 걸 보고 나서 정말 단단하구나. 후보가 단단하고 이 단단한 기조를 가지고 그대로 TV 토론회 지금 4차례 있는데 4차례 TV 토론회 가가지고 아주 이재명의 대북관에 대해서 탈탈탈 털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각 후보들이 대선 출정식을 한 것도 이제 상당히 좀 의미가 있죠. 우리 김문수 후보는 가락시장에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잘 아십니까? 가락시장은 우리 수도권의 먹거리를 담당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민생의 상징적인 곳이고 또 어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떠받치는 하나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우파 보수 정당에서 출정식을 할 때 통상적으로 가락시장을 많이 갖게 됩니다. 네. 가락시장에 가서 새벽에 나는 어떤 생기 넘치는 어떤 그런 어떤 곳, 그리고 특히 서민들에게는 먹거리이자 서민들은 먹거리이자 또
영세 소상공인들 어떻게 보면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그곳에서 영세 소상공인들과 같이 순대국밥을 먹으면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네. 이게 그 의미가 있는 게 가락시장에 누구랑 갔냐? 그게 네. 중요한데 김용태 그 초선 의원 1990년 35세 만 35세의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가락시장에 같이 갔죠. 이게 어떠한 모습이냐면 정치권에서 노장청이 함께하는 자리를 쉽게 보기 어려운데 정말로 노장청이 함께하는 자리인 거고 뭐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 쓰시더라고요. 최연소자와 최장수자가 만난 거 아니냐 그렇게 화합이 있는 거 아니냐 표현도 하셨고 이러한 연령대 화합 말고 같이 간 국회의원들이 배현진, 박정훈 두 의원이었습니다. 물론 가락시장이 송파구에 있기 지역구죠. 때문에 두 송파 사람 지역구인데 지역구죠. 예. 의미가 있는 게 이 두 사람이 일명 한동훈계로 불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라는 전 당대표가 지금 페이스북에다가 계속 뭐 이런저런 글을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박정훈 이 두 뭐 배방남매라고만 하는데 이 두 국회의원들께서 김문수 후보자의 첫 일정에 동행하면서 순댓국을 정말 맛있게 드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예, 그 반면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광화문에서 그리고 또 그 이준석 후보 예. 같은 경우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여수 산단에서 이제 그 공직선거 운동 한 12시에 헬멧을 쓰고 있다가 또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네, 방송을 조금 들고. 전에 이제 네. 광화문에서 이제 대선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 자유우파 보수 지금 현재 진영의 대표 주자 김문수 후보가 지금 물론 여론조사상으로 약간 밀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시작하는 국면이고 변수는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우파 보수 진영이 그동안 약간의 어떤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잡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용광로처럼 하나가 돼서 선거 운동에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홍준표 후보는 지금 미국에 가 계시고 그리고 또 한동훈 후보도 현재 돕지 않고 있죠. 그리고 한덕수 후보도 지금 현재 그 상임선대위원장 제안에 선거를 해본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해서 아주 정중하게 고사를 했는데 글쎄요 이런 모습들은 저는 결코 본인들 위해서도 좋지 않다. 특히 앞으로 정치를 해야 될 창창한 앞으로 나이가 있고 미래가 있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꼭 빨리 대선 주자인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시고 같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앞으로 본인의 정치 여정에서도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한동훈 전 대표와 한동훈 계 분들이 정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마치 국민의힘에서 빈틈이 발생돼서 본인들이 나중에 활약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계산을 하시면 안 돼요. 이번 대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 대선이 무너지면 이재명이 만약에 당선되면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놀 수 있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고요. 이번에 대선에 승리를 하건 실패를 하건 본인의 시간과 비용과 뭐 체력과 이거를 들이지 않고 먼 발치에서 지켜만 보기만 했던 그러한 당원들 또 당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당원들과 국민들이 다 나중에 심판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발치에서 이 키보드만 집에서 방구석에서 키보드만 두들기지 말고 왜냐면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팬덤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러한 팬덤을 가지고 정말 국민의힘을 위해서 좀 같이 돌아다니던 혹은 따로 돌아다니던 2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20일밖에 안 남았으니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경선이 끝나면 한 2달 정도나 3달 정도 있다가 대선이 시작됐잖아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봉합할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봉합을 계산할 시간이 없어요.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한동훈 후보에게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는 지금 정치를 하실 시간이 많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어려운 당의 환경 속에서 대선 환경 속에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본인이 얼마만큼 당을 위해서 그리고 대선
후보를 위해서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띄워주느냐 이런 것들은 앞으로 본인이 선거 운동을 떠나서 정치를 하는 데서 굉장히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본인이 선거에 안 나가지만 그러나 당을 위해서 그리고 자유파 보수 진영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한동훈 후보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저는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가 대구를 갔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TK 출신 이번 세 메이저 후보 다 TK 출신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준석 후보 역시 본인은 서울 출생이지만 그러나 부모님이 TK 경북, 출신이기 예. 때문에 세 사람이 다 이제 TK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드디어 우리 김문수 후보가 대구에 고향에 금이 환영했습니다. 우리 PD님 한번 띄워주시죠. 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왔죠. 야. 서문시장은 우리 자유파 대선 주자들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방문해야 될 성지 같은 곳인데 저곳이 보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냥 단순한 시장이 아니고 서문시장은 조선시대 때 3대 시장으로 이제 불렸던 곳이고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인데 지금 보이는 장면이 서문시장의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큰 메인스트림입니다. 가장 큰 이제 도로인데 그곳에 꽉 채웠습니다. 항상 저곳에 대선 주자들이 선거 운동을 하시죠. 윤석열 대통령 때도 제가 당시 선대 본부장을 하면서 저것을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바로 저곳에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 힘차게 쫙 이렇게 두 팔을 들고 있는 그 모습 뒤로 끝없이 저 사진에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지금 운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100%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사진에 담지 못하는 좌우 그리고 건물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저 모였습니다. 2층에도 있네요. 2층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있고. 예, 예. 그래서 사진에 보이는 것보다는 곱하기 몇 배가 오늘 김문수 후보의 서문시장에 운집을 했다. 정말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는 김문수 후보가 서문시장을 확 뒤집어 버리신 것 같습니다. 저 시그니처 좋네요.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 거. 우리가 후보들마다 항상 시그니처가 있었는데 예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퍼컷이 있었고 또 뭐 다양한 시그니처가 후보자들마다 있었는데 저렇게 양팔 벌리고 있는 저 사진을 내일도 일정이 아마 대구에서 아침에 시작을 해서 울산에 갔다가 그리고 부산에 가는 일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일 일정이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굉장히 많고 빡빡하게 돌아가네요. 내일 일정에 가는 곳마다 저렇게 시그니처 사진으로 양팔 딱 벌려서 내가 대한민국을 다 끌어안겠다. 그리고 가짜 진보는 확 찢어버리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두 팔 벌렸으면 좋겠고 뒤에 지지자분들도 다 같이 팔을 벌렸으면 좋겠고 저 양상에 좀 보기가 좋은 게 태극기를 다 들고 계시지만 지지자분들이 뭔가 동원한 세력으로 보이진 않아요. 뭔가 옷을 입었던 게 다 같이 빨간 옷을 입던가 이렇게 보이진 않기 때문에 정말로 팬심으로 또 어떠한 김문수 후보자가 당선이 돼야 되겠다. 또 이재명은 당선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오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댓글에 오늘 대구 디비졌다. 아. 우리 강민 디비졌다는 말 알죠? 뭐 뜨거워서 디비졌다는 아니 건가요? 표준말로 뒤집어졌다인데 뒤집어졌다. 예. 경상도에서 디비졌다고 표현합니다만은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좀 아쉬운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선거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워낙 그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선거 운동복을 지급했는데 이름이 없는 데가 이름 많아요. 없었어요. 네, 아침 일찍. 예, 이게 참 유세차가 아침에 안 온 것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스피커가. 어떤 선거 네. 준비하는 과정이 지금 이제 대단히 좀 아쉬웠다. 그런 어떤 걸 좀 말씀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근데 좀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거는 좀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지금 당이 국민의힘이 이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굉장히 좀 우리 그 지지자들에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실망을 넘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죠. 거기에 반해서 민주당은 정말 일사불란하게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민주당처럼 일사불란하게 그것도 이재명 후보 득표율을 89점 몇 프로에서 90% 네. 거의 뭐 공산당 수준으로 얻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과연 그런 어떤 모습의 정당이 좋은 건지 찢고 뽑고 하더라도 이렇게 막 그 후보들 간의 어떤 열띤 어떤 투쟁에 의해서 후보가 결정되는 이 메커니즘이 좋은 건지 저는 지금 민주당의 저런 행태가 결코 좋지 못하다. 저런 모습은 전통적인 민주당의 모습도 아닙니다. 이재명 지금 현재 일당 독재가 지금 현재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한 민주당의 모습이 과연 좋은 거냐? 네. 저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나 민주당 자체를 위해서나 특히 이번 대선을 위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아니 우리 국민들께서 당원들께서 당원 민주주의를 통해서 국민의힘을 지켜준 게 바로 지난 주말의 모습이었는데 국민의힘이야말로 민주가 있는 것이고 민주당도 예전에 뭐 꼬마 민주당 갈라졌다가 뭐 열린우리당 갈라졌다가 뭐 여러 가지 흡쳤다가 이런 약간 민주당의 민주주의가 있구나라는 그런 역사가 민주당 내 역사가 있는데 지금 이재명이 등판하고 나서는 민주당에는 민주가 전혀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네. 그 박용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선을 3번 했어요. 네. 박용진을 쫓아내기 위해서 경선을 3번 하면서 무슨 뭐 50%가 안 넘었다는 등 뭐 본인이 만든 규칙에 의하면 10%를 깎아야 된다는 등 그런 식으로 해서 경선을 3번 해서 본인 싫은 사람들 비명 행사로 다 보내버린 게 민주당이고요. MNK님이 저희 동네에는 현수막도 없었다. 김문수 후보자님 현수막도 없었다고 했는데 어디 동네세요? 저 그 현수막이 없는 동네는 그 동네에 지역구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실 사무실이 전화번호가 포털사이트에 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항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수막은 읍면동당 하나씩 걸 수 있습니다. 각 동마다 하나씩. 그래서 내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현수막이 안 걸린 게 아니라 그 동에 다른 지역에 걸려 있을 수도 있다라고. 강남구가 현수막이 없었습니까? 강남구 이거 너무 강남구 표밭이라고 또 방심한 건가요? 이거 잘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강남구에 여러 가지 강남구에 동이 몇 개가 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각 동마다 하나씩 걸려 있을 것이고 제가 강남구 국회의원이 누가 계신지 예, 강남구가 워낙 또 크기 때문에 네. 사실 각 동에 하나씩 이제 개첨이 되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거리에도 개첨을 사실 못합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워낙 큰 사거리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개첨이 저는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거의 뭐 민주당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리고 네. 또 뭐 신의 사제이기도 하고 또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차은우보다 더 잘생겼다고 아부를 떨어야 지금 민주당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독재당이 지금 됐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어떤 이런 모습은 우리 정당민주주의 대한민국에도 결코 좋지 않다고 보고 과연 이런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민주당을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냐 그리고 특히 지금 입법 독재까지도 하고 있는 이런 민주당이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은 정말 존립 자체가 위험해지고 이재명 독재 국가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네. 것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명한 국민들은 분명히 인식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투표로서 선거에서 심판을 하시리라고 네.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 리버티님 우리 자유 리버티님 그 후원금 감사합니다. 우리 분당에 계시나 봅니다. 우리 자유 우파의 가장 상징적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가장 상징적인 게 리버티 아니겠습니까? 예, 반드시 맞습니다. 우리 자유를 중요시하고 그리고 자유를 소중히 하면서 가짜 진보, 가짜 좌파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우리 김문수 후보 대역전 드라마를 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또 정원영님 부산 수영구 정연욱 의원께서 선대위 참석을 안 했다. 현수막도 안 보인다. 자, 그거는 지역구에 항의를 좀 하셔야 돼요. 부산 선대위에서 부산시에 있는 국회의원 17명 중에 13명이 참석을 안 한 건가요? 반대인가? 아무튼 그러니까 전체 부산에 있는 당협위원장 초 포함해서 13명이 선대위에 참석을 안 했다는 제가 보도를 봤는데 요거는 뭐 봉합이 지금 되고 있는 과정인데 사실 좀 봉합이 좀 빨리 되기 위해서는 우리 당원분들도 펜앤마이크 시청자분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